자, 2025년 3월 25일이죠. 제가 한정공대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학교죠.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해 있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입니다. 영어 명칭은 켄텍입니다. 그래서 요 켄텍이 2022년 3월에 정식으로 개교를 했죠. 제가 이제 대학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대학 크리에이터인데 이 학교만큼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구설수라 해야 되나? 어떤 혼란들이 많았던 학교가 이 켄텍만한 학교가 있을까 싶어요. 한정공대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영상을 제가 2022년 10월에 제 채널에 올렸었단 말이죠. 정식 촬영은 제가 22년 9월에 했었으니까 학교 개교하고 제가 6개월 뒤에 그걸 찍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2년 6개월 만에 재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켄텍이 개교하고 나서는 3년이 딱 지난 시점에 제가 재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론을 또 촬영을 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한 것도 있고 제가 과거에 그런 찍었던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그 영상들은 이 드론 샷은 다 100% 제가 찍은 사진 그 영상입니다. 드론 샷이 조금 이제 서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전체 딱 보이죠? 이 대강적으로 좀 보이십니까? 요렇게가 지금 이 켄텍의 전체 부지예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냥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학교가 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그 10월 영상 그때에는 학교가 진짜 뭐 많이 썼냐면은 요 건물만 있었어요. 요것만 딸랑 있었습니다. 요 건물만 딸랑 하나 지어놓고 개교했었어요. 요게 제가 그 2022년 10월에 올린 한정공대는 어떤 모습일까 영상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개교하고 딱 6개월 뒤에 제가 방문을 해서 영상 찍은 거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게 다 했어요. 이거 하나 지어놓고 개교했었다고요. 제가 이때 이 당시 영상이 상당히 비판적이었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학교가 개교를 해도 너무 일찍 개교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취재할 겸 좀 탐방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22년 9월에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진짜 이것만 딸랑 있는 거야. 심지어 이 건물도 이게 건물 한 개가 아니에요. 이 한 개가 더 큰데 그 한 개 중에 덜 지은 거예요. 이게 심지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거 촬영을 하면서 솔직히 준비하면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하게 개교할 이유가 있었나? 그래서 원래 이 켄텍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개교하려는 게 원래는 2026년에 개교를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아직도 개교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년에 개교할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관된 거, 그 다음에 이 지자체들, 뭐 전라남도나 뭐 나주시 이런 기관들이 되게 빨리 개교를 원했습니다. 원래 2026년에 개교하려 했던 게 4년이 여러분들 앞당겨졌으니까 뭐가 제대로 지어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만 지어놓고 급하게 개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켄텍 1기 학생분들 입학식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땐 여러분들 진짜 와 솔직히 지금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신발언하자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이제 개교를 했으니 사실 이거 뭐 입학식이 아니라 착공식이라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입학식 장소도 여기가 그 당시에 강당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학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급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봐도 어떻죠? 요 달랑 하나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가 많이 지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뭔가 좀 학교다운 그 면모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 요 켄텍의 본관입니다. 제가 2022년 그 10월 영상을 보면은 진짜 요거 하나가 전부였단 말이죠.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2년 6개월이라는 요 시간 사이에 이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완벽히 다 지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분들이 주된 수업을 듣는 요 강의동 역할도 같이 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줌을 땡기죠. 이 학생분이 되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학생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켄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에너지 분야를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에너지 특성화 공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켄텍의 목표가 뭐냐면은 정말 에너지 분야 하나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게 이 켄텍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에너지라는 그 단일 개념으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사실 켄텍에서도 많이 본인들 어떤 자부심으로 내세우는 거기도 하고, 어떤 입학 그런 뭐 모집, 입학 설명회, 입시 설명 이런 데 갈 때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점 중에 하나예요. 요 학교가 또 신기한 게 에너지를 가르치는데 학생분들은 그냥 에너지라는 단일 학부로 들어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들어와 가지고 이 본인이 에너지와 관련된 그 분야에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그냥 선택을 해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토론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토론식을 많이 하고 수업의 거의 대부분이 영어 교육으로, 영어로 회화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소수 정예로 교육을 합니다. 이 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25학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2학번, 23학번, 24학번, 25학번까지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4학년 편제가 완벽히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학부생으로만 지금 보면은 이 4학년 다 합해가지고 4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켄텍이 전체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은 학부 한 440명 정도에 대학원생은 한 600명대를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와 이 대학원 이 두 개를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의 정원이 켄텍의 전체 정원인 거예요. 진짜 소수 정예인 거예요. 이 켄텍 자체는 등록금도 공짜입니다. 기숙사도 완전 공짜죠. 그 다음에 밥 하루 3끼 다 공짜예요. 그 다음에 요 방학 제외하고 학기 중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줍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을 하면 또 뭘 해주냐? 200만 원 상당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전자기자재, 물론 교육용 목적으로 살 수 있는 200만 원 상당의 그런 돈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 하더라고요. 또 이제 방학 때 그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졸업을 하기 전까지 요 1000만 원이란 제한된 요 범위 안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가 있어요. 이제 계절 학기를 이제 해외에서 듣는 거죠. 해외 대학에서 듣는 거죠. 또 이제 6주에서 8주 정도를 그렇게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켄텍에 들어가면은 사실 학생분들은 돈 쓸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들어오는 학생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예. 요거 제가 이제 걷는 겁니다. 예, 걷는 건데, 이때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여기 이 산불 지금 막 번지고 있을 때, 나주는 물론 피해가 없었지만, 제가 바람 엄청 많이 불 때 이때 제가 갔는데 어때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건물이 멋있습니다. 멋있고 지하 주차장도 지금 구축이 돼 있고, 요 본관동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허브라는 어떤 하나의 컴플렉스라 보시면 됩니다. 복합 이런 컴플렉스인데 학생회관,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학생 식당도 같이 있는 그 공간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요 이 크리에이티브 허브 요 공간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학생 식당 하나는 이미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 식당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진짜 멋져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좀 이따 조감도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되게 그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켄텍이 학부생 440명, 그다음 대학원생 대략 600명 해가지고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정예의 그런 대학이에요. 근데 심지어 지금 제가 요 앵글에 담기는 요 건물이 어때요? 심지어 일부 건물이에요. 일부 건물.
아직 지어질 게 엄청나게 많아요. 켄텍이 캠퍼스가 완전히 완공되면은 너무 커서 학생분들이 어떤 행복한 고민이랄까?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진짜로 너무 커가지고. 오른쪽에 요 건물 보이죠? 요 건물은 뭐냐면은 이제 영구동입니다. 영구동. 영구 1동입니다. 그래서 1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영구동을 더 지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곧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영구동도 또 여러분들 정말 크죠? 중간 정도의 규모의 약간 백화점 느낌이 들 정도로 건물이 꽤 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다른 의미로 또 얘기를 하면은 켄텍이 그동안 단일 영구동도 하나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과거에 2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안에 연구실이 2개가 있었단 말이죠. 요 작은 건물에 물론 이 크기가 모든 거를 다 이제 알려주진 않지만은 표현하진 않지만은 요 자그마한 건물에 여러분들 연구실 2개가 있는 게 얼마나 뭐 컸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 한전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관을 하잖아요. 켄텍이. 이 켄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한국전력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이 한전에서 그 실제로 사용하는 그 연구 시설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한전 연구 시설을 어떤 활용하는 거는 지금도 크게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켄텍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연구 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부에. 이 공룡장비센터라는 연구소에서 학부생이랑 대학원생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완벽히 짓기 전까지 지금 극히 일부의 지금 모습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켄텍이 이 조감도대로 완전 다 지어지면은 정말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은 다 지어지면은 꽤 많이 볼만하겠죠, 여러분들. 요 조감도예요. 요게 지금 조감도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다른 시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면은 또 이 크리에이티브 허브의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보면은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딱 흐르는 이렇게 산책길도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캠퍼스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 조감도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내부 사진도 있거든요. 내부 1층 식당 모습이에요. 제가 발췌한 거는 켄텍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내부도 멋있죠. 안에 학생 식당이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요. 요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 어때요? 예상도는 화려하고 막 멋있게 보여주는 게 많긴 하죠. 많은데 이 도서관이 지어지면은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곧 다 지어질 거란 말이죠. 요게 26년도에 완공이 된단 말이죠. 그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학생분들은 이 시설들을 완전히 소위 이제 세핑이라 하죠. 이 깨끗한 시설 속에서 이걸 다 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곳은 2025년에 완공된 이 기숙사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RC 기숙사라고 하는데요. 요 공사하고 있는 요 크리에이티브 허브와 영구동 공사하고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별로 안 멀죠? 이 본관동도 매우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켄텍의 요 기숙사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냥 뭐 무난하죠. 괜찮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숙사가 지금 수용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500명 이상, 대략 520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합니다. 2인실이 이제 가장 적은 인원이에요. 2인실이 있고 그 다음에 4인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추정컨대 2인실의 요 내부 모습입니다. 2인실인데 요 개별 공간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 명, 그다음에 여기 한 명,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뭐 라운지를 해야 되나? 어떤 거실 같은 공간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4인실로 추정이 됩니다.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떻죠?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사진에서는 2개만 보이는데 여기 아마 2인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또 반대편 공간에 또 2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4인 생활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숙사 내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학생분들이 이 기숙사를 왕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보면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 켄텍의 학생 절대 다수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공짜니까 맞죠? 요게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기숙사가 꽤 큽니다.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왕래가 꽤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숙사와 그 본관동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보면은 바로 앞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어때요? 여기서 수업 듣고 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조금만 걸어가면 되니까 바로 그 본인들의 이제 생활하는 숙소인 거예요. 이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도 학생분들한테는 은근한 이점일 수 있겠죠. 요 기숙사 옆에 요게 이제 그 후생관이라 해가지고 여기 1층에 학생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그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다 공짜잖아요. 하루 세끼 다 공짜예요.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아 운동 좀 할까 2층 가서 공짜로 운동하면 돼. 지금 시점에서는 켄텍은 이제 발전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발전할 일밖에 없다라는 거는 또 약간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안 지었었어가지고 맞죠? 기숙사도 원래 없어가지고 켄텍이 요 부지가 원래 여러분들 그 부영그룹이라고 합니까? 부영그룹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부영그룹에서 왜 애 낳으면은 뭐 얼마 준다 했죠? 뭐 억 단위 준다 하지 않았나요? 이 부영그룹의 부지거든요. 요 원래 이렇게 한전공대 요 켄텍 부지가 요 부영그룹이 무상으로 증여를 한 거예요. 요 부지를 이 켄텍을 이제 어디에 지을까라는 그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거든요. 나주도 있었고 목포도 있었어요. 목포도 있었고 그다음에 순천도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도 있었거든요. 요 네 개 중에 사실 가장 큰 싸움은 이 바로 광주광역시와의 그런 경쟁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영그룹에서 이 부지가 거의 12만 평이거든요. 축구장이 한 48개 정도가 들어가는 면적이고요. 서울의 여의도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7분의 1, 대략적으로 한 14%, 15% 정도의 이 부지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부지가 아닌 거죠. 부영그룹에서 이거를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돈을 좀 아낀 거죠, 이게. 여기 학생분들이 걸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줌을 당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캠퍼스 요 기숙사가 요 후생관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분들이 왕래를 잘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 배고프다 하면 이렇게 걸어가 나와가지고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켄텍이 아직도 한창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켄텍이 계속 그 건물이 지어지고 인프라가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3월 25일 그러니까 개강을 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켄텍은 계속 뭘 짓고 있다. 전부 다 이 공사 자재죠. 공사 자재 막 이렇게 놔두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켄텍은. 추정컨대 이제 수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캠퍼스라 하면 어떤 그 미적인 요소 맞죠? 조경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게 뭐다? 바로 요 건물이 뭐다? 요 건물이 여러분들 한국전력 본사입니다. 요 거리가 차 타고 한 15분,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켄텍이 이 한국전력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솔직히. 그래서 이 켄텍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한국전력과의 이 직접적인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이점이에요. 실제로 요 재학생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전력의 시설을 내가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켄텍이 한국전력 본사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게 상당한 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있었던 게 뭐 한전공대 뭐 나오면은 한전 뭐 보장해 주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 한국전력 본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제 실제로 이 켄텍이 요 연구동 이런 게 아직 짓고 있다 보니까 어떤 연구시설이 부족한 것들은 이 한국전력의 시설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학생분들이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켄텍의 운동장이죠. 켄텍이 개교했을 때 이 운동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22년 그 9월에 켄텍을 방문했었을 때도 이 운동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가 없어도 너무 없었지. 켄텍은 요 족구장, 요 풋살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테니스장 하나 있고 농구장 하나 있고 요 세 개만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방문을 하니까 요렇게 운동장까지 이제 완공이 됐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해마다의 켄텍이 어떤 그 발전 그런 계획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켄텍에서도 사실 뭐 소위 인정을 한 거죠. 22년에는 요 하나 이렇게 다 지어놨다. 요렇게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지금 24년도에 어떻게 된 거죠? 요 이제 하나 이제 본관동 전체가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다 지어줬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라 해가지고 이 켄텍의 어떤 전자통신 장비, IT 장비들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요 센터도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5년이잖아요. 2025년. 요게 2025년에 지금 계획인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다? 요 2025년에 연구동이 일단 먼저 지어진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기숙사가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완공이 됐어요. 이미 다 완벽히 다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이죠. 26년. 26년에 어떻다? 이 크리에이티브 허브 요 멋진 건물이 이제 내년에 학생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어떻죠? 점점 켄텍이 소위 이제 켄텍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년에 뭐가 생긴다? 연구동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예, 연구 이동이라고 돼 있죠. 이 연구 이동 하나 더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떻죠? 이 켄텍이 학부 인원이 440명이고 이 대학원 인원을 대략 600명으로 지금 현재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대학원 기숙사가 27년에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년에 진짜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28년입니다. 요게 27년까지. 요게 28년 이후. 예. 28년 이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켄텍이 완벽히 모든 거를 다 짓는 거를 대략적으로 2031년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28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많이 다 짓는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28년 이후로 보면은 이 대학원 기숙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맞죠? 지금 대학원 기숙사 1이 요거 27년에 완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 어떻죠? 요 대학원 기숙사가 하나 둘 지어지죠. 그 다음에 28년 이후에 체육관도 지어집니다. 맞죠? 체육관도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코엑스, 대구에 있는 엑스코, 부산에 있는 베스코 같은 이런 전시관이 또 멋있게 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연구동이 하나 더 지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면 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동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동이 무려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뭐 직원 연구원 숙소, 대형 기숙사 또 있죠. 그다음에 뭐 방문자 숙소도 있어요. 야.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풀 목표다, 조감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면 켄텍은 진짜 여러분들 볼만하겠죠. 이때는 진짜 제가 아무리 이때 당시 켄텍은 진짜 너무 급하게 지었다는 거는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켄텍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켄텍이 여러분들 2031년까지 그 사용하려는 그 예산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요 1조 6천억 원 중에서 지금 한국전력이 요 1조 6천억 원 비용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들은 요 켄텍이 한전이 주된 소관이긴 하지만은 국가 소관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매년 켄텍에게 수백억 단위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지금 워낙 지금 한전의 적자가 좀 심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에서 이 켄텍에서 지금 주고 있는 요 지원금은 지금 점차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요 개교했었을 때 이 산업부에서 줬던 예산은 267억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23년에 대략적으로 한 17억 정도 줄죠. 250억을 줍니다. 그다음에 24년 작년이잖아요. 24년에는 200억으로 또 줄여요. 근데 이것도 원래 150억인가 그랬는데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거 올려란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200억으로 그나마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0억이고 올해가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산업부에서 주는 게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요 예산은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개교 당시에 267억 준 거와 비교를 하면은 60% 이상 떨어진 거죠. 그거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만 요 돈을 대주는 게 아니죠. 켄텍이 어디에 있죠? 전라남도에 있죠. 두 번째는 어디죠?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켄텍이 2022년 기점부터 10년 동안 2031년입니다. 매년 이 나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켄텍에 100억씩 2031년까지 요 켄텍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1년에 켄텍이 200억씩 본인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면은 요게 10년 주니까 2031년까지 켄텍은 2천억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진짜 걱정인 게 그 주된 돈줄이 지금 한전인데 한전이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과연 1조 6천억 그대로 쭉 갈 것이냐라는 사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1조 6천억이라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은 요 지금 한전의 적자가 좀 심한 상황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켄텍 안에 이제 버스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여기에 나주시 시내버스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봤는데 몇 개 노선이 이 켄텍이 종점이에요. 종점이라 가지고 기사님들이 좀 쉬었다가 이제 배차 시간 맞춰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도시고 왔다 갔다 출발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 어떻죠? 여기 버스가 이렇게 빙글 돕니다. 나주 버스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스가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에요. 지금은 학생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만은 이제 켄텍이 나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주 혁신도시 자체가 이렇게 결코 작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꽤 많이 발달되어 있는 번화가란 말이에요. 물론 요 켄텍 인근에는 이렇게 번화된 곳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한 10분만 가면은 요 나주 혁신도시의 번화된 곳을 켄텍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부까지 버스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한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켄텍의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그 출입로라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조경도 잘 해놨어요. 요게 지금은 물이 안 나오지만은 아마 특정 시즌에는 이렇게 분수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갔었을 때는 이제 그 꽃이 막 피기 직전, 이제 뭐 나무에 잎들이 자라기 직전 요럴 때 모습이라서 조금은 그런 푸릇푸릇한 모습이 좀 덜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 가을 이럴 때는 더 우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도 흐르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캠퍼스를 켄텍 다니시는 분들이나 요 켄텍을 오시는 분들은 접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켄텍의 정문인 겁니다. 아까 정문이 어디냐고 질문 주신 분 있었는데 지금 정문에서 딱 봤었을 때도 계속 공사 중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진짜 그 실제로 그 켄텍 그 영상에서도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니까 학교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분께서 앞으로 켄텍은 더 이제 에너자이틱한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 정문 있잖아요. 제가 22년 9월에 갔었을 때는 여기가 다 공사판이었어요. 공사판이었어 가지고 그래서 요게 22년 9월에 제가 찍었을 때 모습인데 보면은 다 이 공사 중이었어 가지고 다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랬던 모습이 어떻다? 2년 6개월 만에 갔더니 요렇게 탁 트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요거는 제가 왜 찍었냐면은 요 켄텍 주위에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가 그렇게 번화된 곳은 없습니다. 보면은 뭐 이게 뭐 산 그냥 논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 뭐 1차적인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렇게 번화된 곳은 없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그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 허벌 파닝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없던 그런 곳에 대학이 하나 생기면서 그 학교가 발전을 하면서 그 주변의 지역들이 발전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나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런 대학들이 케이스를 할 수가 있죠. 요쪽 한전본사 쪽은 또 되게 또 번화가거든요. 그래서 켄텍은 이제 한전과의 교류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전 여러분들 망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한전 안 망하지. 든든한 그런 뒷배가 있기 때문에 켄텍이 어느 정도 예산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도 이제 더 이상 폐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켄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저는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켄텍 제가 2022년 9월에 이제 방문을 해서 22년 10월에 그 켄텍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로 과거에 제가 영상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되게 저도 사실 그 많이 맞았어요. 그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반면에 또 그 좋아요 댓글 많이 달린 거 보면은 켄텍이 아직 좀 조기 개교를 한 건 맞는 것 같다. 켄텍이 좀 급하게 개교를 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절대적인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2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켄텍이 개교한 지는 3년이 지났고 제가 과거에 방문했을 당시 기점으로는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제가 켄텍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많이 변모를 했고 과거에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지금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정말 기대해도 되는 그런 대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요 주제로 그래도 크리에이터로서 8년을 활동을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켄텍을 누가 이렇게 고민 중이다, 고려 중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대체적으로 자신 있게 한번 지원해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도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완전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떤 원년 멤버로서 새 역사를 쓸 수 있고 새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켄텍을 다니시는 분 중에 제가 쓴 글을 본 것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지금의 켄텍은 구성원들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나아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켄텍이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요 구성원들이 뭐 교직원분들이나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더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되는 예산 속에서도 학생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에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켄텍의 그 구성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뭐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켄텍이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엮임이 있었고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탄생을 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언제까지 이 나라 발전을 위해 설립한 이 학교를 계속 정치적으로 올가매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특성화라는 단위 그런 그 개념으로서 시작을 했으면은 실제로 지금 성과가 조금씩 나고 있잖아요.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그냥 지켜보거나 좀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알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모르면서 무조건 까는 거는 이제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이 기존 가기원이랑 차별성이 있는가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싶네요. 맞다. 그 얘기로 사실 정말 많이 켄텍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의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을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른 과기원에서도 에너지를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켄텍에서는 진짜 에너지만 진짜 집중적으로 빡 가르친다라는 개념을 본인들이 피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중요한 걸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켄텍이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켄텍에서 추구했던 건 뭐냐면은 에너지를 가르치되 원자력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켄텍의 원래 기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이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요게 대학원 모집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거인데요. 원자력은 제외를 했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가르치는 요 교육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교수님들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켄텍이 사실 그 원자력 안 가르쳐 가지고 이 반쪽짜리 에너지 교육기관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적어도 이 대학원에서는 이 원자력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 지금 학부 과정에서도 원자력을 그래도 조금씩은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진짜 이제 원전도 가르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서 좀 내가 어느 정도의 좀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진짜 공학도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켄텍을 이제는 좀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